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제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는가? 독재 국가들의 축과 민주주의 세계의 대립, 그리고 20대 중년이 찾아오는 이후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 요약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을 바탕으로 현대 국제 정세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목은 다소 도발적이지만 흥미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제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되었는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과 같은 독재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 민주주의 세계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해당 기사의 주요 내용을 쉽게 설명드리고 현재의 국제 정세가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새로운 독재 국가들의 주. 러시아 외무장관 세르게이 라브로프는 최근 발언에서 현재 세계가 두 개의 대립되는 진영으로 나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축은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으로 이루어진 독재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과거에는 서로 간의 긴장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몇 년간 서방과의 갈등을 계기로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경제적 지원과 이란 및 북한의 군사적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러시아에 탄약과 무기를 공급하며 약 12,000명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견했습니다. 이란은 러시아에 드론과 미사일을 제공하며 전략적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둘째, 민주주의의 도전. 민주주의 국가들, 특히 미국과 유럽은 이러한 독재 국가들의 연대를 강력히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서방의 대응력이 과거만큼 강력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은 서방의 제재를 피해 상호 기술 및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의 군수 산업에 필요한 부품을 대량으로 제공하며 경제적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민주주의 국가 간의 내부 갈등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방해 정책이 유럽 안보를 희생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냉전 이후 최대의 갈등 구조. 현재의 국제 정세는 냉전 시기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당시에도 미국과 소련의 두 진영이 전 세계를 양분하며 군사적, 경제적, 이념적 대립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과거보다 상황이 복잡합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의 협력은 단순히 이념적 동맹이 아니라 각국의 전략적 이익에 의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군사기술을 공유하며 각자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러시아에 핵심 기술을 제공하고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의 미사일 기술을 전수하는 방식으로 협력합니다. 넷째, 서방의 대응과 한계. 서방 국가들은 여전히 이 대립 구도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여러 한계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군사적 생산 능력 부족.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중동, 그리고 대만을 동시에 지원하기에 충분한 군수 물자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핵무기와 대리전의 위협. 독재 국가들 중 세계국 러시아, 중국,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란도 핵 개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 간의 분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힘을 통한 평화를 주장하며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협상을 제안했지만 동맹국들은 이에 대해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섯째, 과연 제3차 세계대전인가? 현재의 갈등은 전통적인 세계대전과는 다릅니다. 주요 강대국들이 직접적인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대리전을 통해 간접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전 세계로 확산되며 점차 모든 국가가 연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3차 세계대전의 전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냉전 시기와 달리 오늘날의 갈등은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경제적,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NATO 관계자에 따르면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과 불안정화 캠페인은 냉전 이후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고 평가됩니다. 결론으로는 오늘날의 국제 정세는 독재 국가들과 민주주의 국가들의 대립으로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대립이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국제 질서로 정착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갈등 구조가 단순히 지역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이에 따른 국제적 변화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칼럼을 바탕으로 왜 20대와 30대가 중년이라고 느끼는가? 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젊은 세대가 직장, 부채, 육아, 가족 돌봄 등 다양한 스트레스로 인해 나이보다 더 성숙하게 느끼는 현상을 다루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해결책까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20대 중년에 대한 개념 변화. 전통적으로 중년은 40대에서 60대로 정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이보다 훨씬 일찍 중년의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25에서 34세 사이의 약 20%는 이미 자신이 중년이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젊은 세대는 중년이 37세에 시작된다고 보고 53세에 끝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직장에서의 더 많은 책임감, 학자금 대출과 같은 부채, 결혼, 집 구매, 육아 등의 경제적 부담, 노년 가족 돌봄의 압박 등입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중년 감각. 주요 사례로는 레이첼 그린 29세,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직장에서 관리 업무를 맡으며 스트레스가 커지고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밤 10시 이후에는 밖에 나가기 싫어요. 알렉산더 워커 그리핀 27세 전시장. 10대의 아버지를 잃은 경험과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인해 43세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클럽에 가지 않고 SNS 사진 노출을 신경 쓰며 삶을 조심스럽게 살아갑니다. 케이트 라레 24세, 이벤트 매니저 은퇴, 주택 구매, 자녀 양육 등 장기적인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재정적 실수에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가 신체적 노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8에서 22세 사이 젊은이 중 직장이나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한 사람들은 실제 나이보다 5살 더 늙어 보인다고 느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셋째, 책임감이 만드는 중년 감각. 심리학자 마질 아크먼은 중년의 핵심 요소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을 꼽습니다. 자녀, 노부모, 직장 동료 등 다양한 관계에서 책임이 늘어나면서 젊은 세대는 더 일찍 중년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부모가 되거나 노부모를 돌보는 경우 중년의 압박감이 더욱 빨리 찾아옵니다. 사례 주얼 영 29세, 정신건강 전문가, 첫 아이를 22세에 낳았고 두 번째 아이를 25세에 낳았습니다. 그는 부모가 되면서 더 성숙해졌고 지역 정치와 사회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넷째, 사회적 기대와 스트레스. 니콜 캐니 41세 그녀는 20대 후반과 30대 초반에 이미 중년이라고 느꼈습니다. 직장 압박과 재정적 스트레스 외에도 흑인 여성으로서 가족, 돌봄과 같은 추가적인 사회적 책임감을 경험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엔티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젊은 흑인 여성들이 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다섯째, 젊음과 중년의 균형 찾기. 재미있게도 나이가 든 세대는 오히려 자신을 더 젊게 느낀다고 합니다. 마크 시걸 72세 부부는 우리는 50대처럼 느낀다고 말하며 일주일에 3번 운동하고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며 활동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는 젊은 세대와는 반대로 정신적 여유와 삶의 만족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째, 중년에 대한 새로운 정의. 마지막으로 20대와 30대의 중년 감각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 재정, 사회적 책임 등 복합적인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치며 이를 관리하지 못하면 더 빨리 중년에 도달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레이첼 그린의 교훈. 남편을 잃은 경험으로 큰 트라우마를 겪은 레이첼은 결국 중년의 삶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관점을 얻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과거보다 훨씬 빨리 중년의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중년이라는 개념이 더 이상 나이로만 정의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나이에 상관없이 행복한 삶을 사는 열쇠일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고맙습니다.